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의 어떤 변화들과 질적인 변화 혹은 큰 폭의 차이, 소위 클래스가 다른 변화들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개미 군단, 동학개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스탑 사건을 봤을 때 엄청난 금융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동학개미의 선봉장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 설명은 길지 않겠고요. 그러게요. 국내에서의 그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동학개미의 자금들이 오고 있는데, 미국에도 게임스탑 이번에 보니까 이게 그런 개인들의 어떤 울분, 집결 이런 게 글로벌한 현상이네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그게 아직은 글로벌 현상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어떤 한 회사에 좀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막 투매를 할 때 개인 투자가들이 이때를 기회를 삼았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보다도 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현명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의 게임스탑도 마찬가지로 그런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큰 기관들은 당연히 개인 투자가보다도 더 똑똑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하나가 파기가 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영위했던 거는 이제 공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게 되니까 너도 헤지 펀드들이 주식을 사야 되게 하니까 스퀴즈가 온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골탕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소액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를 그렇게 골탕 먹이는 것이 그렇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적이거나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네. 그게 결국은 주식 가격은 펀더멘털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결정하는데, 그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헤지 펀드가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게 펀더멘털한 건 아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고 싶어요.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보다 개인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주식 사고 좋은 기업은 떨어져도 안 팔면 되는데, 기관들은 로스컷이라는 게 막 나가버려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 떨어지면. 그런 것 아니었고 반드시 로스컷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 돈이 빠져나가면 팔 수밖에 없죠. 또 이제 헤지 펀드들도 굉장히 이번에 이제 많은 헤지 펀드들이 큰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어쩔 수가 없죠. 환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을 혼내준다, 손을 본다, 판을 바꾼다, 이런 거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고요. 개인들이. 그렇죠. 가능하지도 않고. 네, 가능하지도 않고 그 구조 가운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가 고민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렇게 막 국내에서 또 공매도 많은 종목이 이렇게 확 떠고, 그런데 정신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주식의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라든가 해서 개인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거짓 정보도 흘리고 그래서 자기의 개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휩싸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왜 투자했는지, 그러니까 이 주식을 너무 갖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갖고 한 10년, 20년 있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구나. 굉장히 겸손하지만 굉장히 영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은 100% 벌었대는데 또 그거 이제 휩쓸려다 보면 막 급해서 이제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죠.
자극적이니까요. 뭐 언론도 자극적인데 뭐 SNS에 규제가 없는 뭐 유튜브나 있는 뭐 얼마나 더 자극적이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자극적이죠. 뭐 유튜브 저도 들어보면 뭐 내일 200% 수익 날 종목. 아니 하루 가격 제한폭이 30%인데 내일 200% 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레버리지 하라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현혹되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생리가 그런데 뭐 저희처럼 사실은 나름 점잖은데 저희도 벌써 쩐의 전쟁인데 딱 쓰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데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중심을 가시고요. 근데 국내에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를 언제 재개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한 달 반을 더 연장해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압력을 넣네, 뭐 정부에서는 아니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특별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구조적인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인가요? 저는 이제 이 게임스탑이라는 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막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막 외국의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그냥 엄청나게 그 가격을 왜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게임스탑을 보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큰 레슨이거든요. 함부로 펀더멘탈에 의하지 않은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이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공매도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게요. 네. 또 마침 또 선거가 또 있어가지고요. 여러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데 또 외국인들 시각으로 조금만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FTSE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SCI 선진국 사실 못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그러면 뭐 공매도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느낌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뭐 그럴 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꺼려한다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막 폭락을 할 때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을 나쁘게 보거나 그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치더라도 한국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거를 걱정은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죠. 소위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을 빌려야만 팔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죠? 없이 팔아놓고 나중에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롱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매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걱정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주식 가격 결정하는데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때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겁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수 포지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숏은 매도 포지션을 얘기하는데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으면 세상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어디서 뭐가 터지거나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다. 숏 치는 게.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빌린 거거든요. 줘야 되는데 사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10%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10%가 아니라 30% 올라간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면 사야 되는데 이번에 게임스탑 같은 게 좋은 케이스예요. 주가가 막 치솟으니까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사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숏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또 헤지펀드나 이런 분들은 뭐 정말 월가에 보면 매니저들 사무실에서 옛날에 미국 계실 때 그러셨나요? 사무실에 야전 침대 놓고 사실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그 생각만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시간 못 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공매도를 했을 때 주식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슈가 생기냐면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남보다 더 빨리
정보를 알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많은 헤지펀드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인사이더 트레이딩으로. 왜냐하면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숏을 그러니까 고면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특히 한국은. 예, 그럼 전문적으로 네. 잘 아시는 분들이면 몰라도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뭐 인버스트 모자라가지고 곧버스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생들 하고 계십니까?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렇죠. 개인들이 곧버스 해가지고 어려우시잖아요. 예, 시장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뭐 가장 큰 이슈이고요. 개인들의 어떤 변화들이 큰 이슈여서 그 얘기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존리 대표님의 투자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동안에 또 저희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 또 많은 다른 언론에서 변화들 이런 걸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들어온 한국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폭발적인 시장 참여, 이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게 조금 정착화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저는 2020년이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에 큰 획을 지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거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대부분 그건 하면 안 되는 걸로 인식했던 것들이 그렇죠. 예. 이제는 주식이 하나의 투자하는 게 당연시적이었던 그런 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 한국의 자본시장이 특히 금융 경쟁력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가 이제 개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한국이 엄청난 일을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주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친구로 여기는 거죠. 아, 주식을 투자해야 내가 노후 준비가 되겠구나. 나한테 희망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난해가 이제 큰 변화의 원년이었다. 그 전부터 그런 목소리들을 외롭게 광야에서 외치셨는데 그런 게 좀 먹히니 얼마나 좀 다행스럽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뭐 요즘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전문 방송뿐만 아니라 뭐 공중파 같은 데도 나가서 아니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질문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 사명감이 있으시니까 이제 가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는 생각은 들고 최근에 변동성이 커져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지금 투자해도 뭐 혹시 또 막차 타는 건 아닌가 듣지는 않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특별히.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네, 받죠. 이제 막 1,400에서 3,000까지 갔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후 준비인데 앞으로 내가 20년 투자할 거라 그러면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걱정을 할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해야죠. 그래 예를 들어서 월급의 10%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내가 주식 투자 안 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만 원씩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주가가 빠졌다. 빠져도 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사겠지. 네. 근데 그러다가는 이제 실패하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무조건 들어가라. 근데 전 재산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월급의 10%를 하겠다, 15% 하겠다. 그 돈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런 이제 전반적인 자기의 그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래요. 예. 아, 지금 3,000인데 비싸니까 한 2,500 되면 들어갈까? 근데 그거는 만약에 오늘 사갖고 내일부터 투자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살 거고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건데 그걸 왜 걱정을 할까? 이제 전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럴까? 타이밍을 못 맞추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지평이 짧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게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빨리 수익을 내고 나오고 그리고 또 저점에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네.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네. 왜냐하면 맞출 수 없는 거를 맞추는 거는 도박이고요. 네. 맞출 수 있는 건 있죠. 내가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펀드를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주식의 경우는 뭐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를 10% 벌고 20% 버는 걸로 착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네. 아니라 10년 기다렸더니 10배 되고 20배 되고 어떤 경우는 100배 되고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을 내가 공유하는 건데 예. 아직도 가격을 맞추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사람은 한두 번은 맞히지만 계속 맞출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맞출 수 없는 거를 갖고 사람들 투자로 착각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하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네요. 샀다 팔았다 하고. 오늘 투자해놓고 내일 빨리 돈 줘.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기업을 보고 투자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오래전부터 커피값 줄여서 투자하라고 하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커피값도 줄이시고 조니 대표님 때문에 커피숍이 잘 안 된다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국내도 그렇고요. 국내도 좋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럼요.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고 또 좋은 기업들이 또 사실은 또 큰 시장인 미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있어서 해외 투자를 뭐 미국 또 이제 미국이 너무 많다 중국도 좀 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 해외 투자는 좀 적절하게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물론이죠. 예. 이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국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결정에 앞서서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어디 있는지. 정답이죠. 예, 네.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사는 네. 거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사는데, 저는 이제, 개인 투자와 기관 투자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는, 단순히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명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 기업에 돈이 들어가기 네, 위해서 네. 한국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기반을 네. 하는 거라서 기관 투자가들은 저는 한국 주식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개인 투자가는 뭐 자기가 사고 싶은 회사가 어디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 저희 지금 우리 조니 대표님이랑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고, 이 바로 저희 앞에 보면 저 할리스 커피가 있는데요. 상장이 안 돼 있을 겁니다. 할리스는 사고 싶어도 만약 좋다고 하면 살 수 없는데 스타벅스 나는 커피 좋아하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어. 장기 성장을 보고 산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네. 사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지. 예. 어느 시장은 덜 중요하다. 네네. 네. 예. 최근에 어쨌든 장기 성장을 보고 기업도 기업이지만 뭐 사회나 국가도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환경이라든지요. 최근에 좀 예를 들면 뭐 지배구조라든지 ESG의 뭐 사회적인 책임, ESG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먼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을 고를 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이제 많은 저희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펀딩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더 우리 회사가 ES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팔러시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회사를 투자하는지 계속 요구 사항이 많아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게 옛날에는 ESG가 중요한데 뭐 하면 좋지 이런 게 아니라 투자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앞으로는 전 세계 있는 모든 펀드의 70% 80%가 ESG를 당연히 그 펀드의 하나의 그 전략으로 들어가야 될 거로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착한 기업이 돈 잘 벌어야죠. 옛날처럼 돈은 잘 버는데 착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그런데 이제 네네. 펀딩을 못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추세가. 예, 예. 그러면 늘 얘기하시는 게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어디서 좋은 기업을 찾아야 돼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란 얘기보다 기업이란 얘기 훨씬 좋습니다. 그죠? 예, 좋은 맞습니다. 기업을 예.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진의 자질이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이에요. 종목이군요. 네. 네. 저희가 아무리 회사가 잘 되고 아무리 그 회사가 있는 그 인더스트리가 좋아도 네. 경영진이
어떤 투명성이 없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 그 회사에서 어떤 결정 내리는 과정이 좀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저희는 가능한 한 그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 결국은 저희가 지나가 보니까 10년 투자하고 20년 투자하고 보니까 결국은 그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경영진이 가장 중요한 네. 그 팩트라고 그럴까요? 네. 뭐 버핏도 그렇고요. 경영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 투자자 가운데 타오르는 눈빛을 가진 경영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경영자의 자질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경영자가 어디서 무슨 뭐 불미스러운 일로 사고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진 자원을 얼마나 잘 자원 배분을 해서 수익을 그렇죠. 내느냐. 예, 예. 근데 문제는 대표님, 경영자의 자질이 어떤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언론 인터뷰나 할 때는 다 좋은 얘기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을 사실 만날 기회는 또 없고, 경영자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요새는 이제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 외국 기업도 보면 그 CEO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를 파키넷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했잖아요. 했었죠. 네. 예,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도 들어가서 저 CEO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저 사람의 비전이 뭔지. 그래서 점점 더 경영진의 자질이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가가 나는 모를 거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또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제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예. 그 CEO가 해마다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본다든가, 또 그 회사의 임원들을 본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 이사회가 여성 비율이 얼마큼 된다든가,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 회사는 어떤 회사구나,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자의 네, 자질은. 근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분은요, 요즘은 다 이제 경영자나 이런 것도 이 감각 있는 분들은 다 SNS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 기사는 조금 사실 한바탕 가공돼서 나오니까 맞아요. 그분의 페이스북 같은 데 가니까 자기가 페이스북에 뭐 어디 여행 가서 난 뭘 봤다, 뭐 뭘 좋아한다, 종업원들 얘기 이런 데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분이 그럼요. 좋은 예, 정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여러 군데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제 네. 어떤 회사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어떤 그런 충분히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렸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케이스죠. 예. 점점 더 회사들의 CEO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네. 요구사항이 많아지고요. 맞습니다. 예.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 특별히 투자에 들어오신 분들, 또 뭐 2030이 뭐 영끌에서 이제 비투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걱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그런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실질적인 투자 조언 하시고 싶은 얘기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돈을 벌었다 이런 거하고는 귀를 닫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투자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먼저 퇴직연금부터 알아보고요. 네. 그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 퇴직연금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예. 딥사이트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